우리 제자들이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왔어요.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야, 가치가 있다. 가치.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 뭐가 가치 있는 삶이다 말하기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영토 정복하고 권력 잡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까 휴식해야지. 휴식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야. 그럼 지금 쉬면 되지. 왜 그럽니까? 할 말 없지. 지금 휴식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휴식을 해? 시대가 아무리 살기 어렵고 이래저래 변해도 나 개인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은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 안에 있어. 이미 있는데 그 정보가 자기 영혼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 쭉 받다 보면 이게 밖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이게 너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다 하고 이게 획일적인 이런 사상을 주입받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향기가 풍기는 가치 있는 삶은 그걸 찾아내는 능력 자체도 많이 지금 퇴화해 버렸고,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사업가가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서 가족들하고 멀어져 버리고 이혼해 버려서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맛을 못 봐서 그 사람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가정에 이렇게 가족끼리 어울리면서 정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미 늦어버렸지.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왜 허망한가? 사회적인 업적을 성취하고 이래저래 그랬는데 남 보기에도 번듯한데 왜 내 개인적으로는 허망한가 하는 거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죽고 나면은 나 자신만 남는다. 귀신으로 남든지 뭐로 남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치라는 것은 부가가치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창출된 부거든. 창출된 거. 내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엇을 창출했는가. 우리가 그렇잖아. 이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 뭔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사라져, 이 몸은.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몰빵을 했다. 근데 그 나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 허망해서 미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죽고 나서 구신이 돼가지고 따져보면은 가치 있는 거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덕을 받는가. 이건 남아있잖아. 내가 가더라도. 그래, 이걸 빼면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없어. 왜?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떠난 뒤에 귀신이 돼가지고 저 세상 가든 어쩌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지멋대로니까 하여튼 내로 인해서 이 지구에 뭐가 남았는가? 내가 살았던 걸로 인해서 뭐가 남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자기 개인만 위해서 산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는 벌써 50점이 깎여버리는 거야. 100점 만점에. 그죠? 가치를 창출해야 가치 있는 삶이지. 그 창출된 가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그러니까 이런 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베풀으라고 가르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죽어서 구신이 돼 있어.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신으로 있던 그 구신과 한평생 살고 나서 나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모습과 얼마나 변했는가. 그래도 조금 차원 높은 세계로 향해 있어야 되잖아. 상태도 좀 더 좋고 힘과 지혜도 좀 더 가졌고 태어날 때 그때 내 영혼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있어야 가치가 있지. 왜? 내 소유물은 결국은 내게 안 돼 버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가치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어려워. 실제로 귀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가치 있는 삶이란 건 뭐냐? 한평생 고생만 하면서 지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꿋꿋하게 버텨냈어. 그 삶은 나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봐.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태어나기 전보다는 내가 분명히 버티는 과정에서 힘을 더 키웠을 테니까. 인내력도 더 키웠잖아. 뭔가 더 커졌단 말이야. 그게 왜 가치가 없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죽을 때까지 안 끊기고 이게 잘 버텨낸 사람은 뭐 돈 한 푼 자식한테 이렇게 뭐 안 남겨주더라도 나 자신이 발전한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은 나 자신, 그러니까 첫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내가 창출한 가치가 남아있는가? 세 번째, 나 자신이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나 자신보다 이 태어나서 한생 살고 난 뒤에 그 나 자신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찾아낸다고 할까? 깨닫는다고 할까? 이걸 지향하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꽉 차가 내가 어두워져 버리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운 게 남아있기는커녕 내가 뜯어먹고 해친 게 남아있다. 뭐 이거는 정반대지.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을 때 그 이름이 그냥 남느냐.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해낸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금생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온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복이 많아가지고 뭐 복대로 잘 살았다. 또는 타고난 복이 없어서 내가 고생만 하고 갔다. 그거는 하잘것없는 거다. 조금만 크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꿋꿋하게 버티다가 한평생을 살아간 그런 장애인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기 가치를 잘 찾아냅시다. 그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건 자기가 이루어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탓 너무 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산다 그러나 그거는 허망함이 너무 커져가지고 죽고 나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귀신들 많이 만나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후회가 안 남아야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인생 참 짧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금방 지나갔어요. 여기서 가치를 어떻게 찾고 창출해낼 건지 조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기는 견디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서 가치를 찾고 좋은 시절에는 밖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가치를 찾고 뭐 이렇게 되면 다 좋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